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패키지와 예외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키지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 예외 처리를 볼 것이며, 오늘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도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서로 관련 있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 안에 이 클래스는 util, 이거는 language, io, net, 이런 식으로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있습니다. 즉 관련 있는 클래스 인터페이스 모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름 공간입니다. 즉 1장 1절 이렇게 했을 때 1장 2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2장 2절, 이거와 이거는 절은 같지만 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구분하는 게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규철과 한국에 있는 규철은 다른 사람입니다. 즉 동명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도 규철이 있을 수 있겠죠. 한국 사람 중에. 그리고 한국에는 규철 저가 있고 다른 사람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픽스라는 데 안에 이런 것들이 있고 자바 AWT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클래스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는 아파트 동화와 똑같았는데 203호, 203호는 둘 다 있지만 101동의 203호와 102동의 203호는 서로 다른 겁니다. 즉 이렇게 패키지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 동이라고 비유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패키지의 정의. 패키지를 처음에 프로 만드시면 보통 뜨는 건 안 뜨는 게 있는데, 이렇게 뜬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자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패키지 이름을 만들어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클립스나 다른 데서 make 그 패키지라고 하셔도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름이 같다는 것은 동일한 라이브러리 안에 존재하는 클래스가 됩니다. 자, 이클립스 패키지 만들기. SCR 폴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 패키지를 선택하고 라이브러리와 메인 패키지를 생성해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패키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라이브러리, 즉 패키지 안에 클래스가 생깁니다. 즉 이런 경우는 소스로 번역을 하면 패키지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클래스 캘큘레이터라고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메인입니다. 메인 패키지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 클래스 하고 패키지 테스트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패키지 메인 근처에 있는 거를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테스트, 그 다음에 void main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파트는 꼭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 패키지 사용이 있는데, 자, 패키지를 쓰려면 중요한 게 경로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이름으로 참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라이브러리 캘큘레이터, 뉴 라이브러리 캘큘레이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원하는 패키지만을 맨몸으로 임포트하는 경우는 임포트 라이브러리 캘큘레이터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보면 라이브러리 안 적어도 됩니다. 즉 원하는 패키지명을 앞에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만 이런 거니까 꼭 구분하시고, 패키지 전체를 임포트하는 경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굳이 라이브러리 즉 위에처럼 이거를 명시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실제 소스 파일과 클래스 파일의 위치를 살펴보면 프로젝트 디렉토리 밑에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그러면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안에 calculate java라고 생깁니다. 즉, 잘 보시면 패키지명이 제일 위에 프로젝트 명이 있겠죠. 그 다음에 패키지명이 live 있으면 이 calculate는 live 안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자바 가상 머신은 어떻게 클래스 파일 찾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상 머신이 클래스 파일을 찾는 디렉토리들은 클래스 경로, 클래스 패스라고 합니다. 실제 클래스 패스는 설정 파일에 정해져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팅할 때 자바 세팅하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수한 경우는 여러분이 수동으로 넣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많은 프로그램들은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자, 자바 가상 머신은 항상 현재 작업 트리부터 찾아요. 즉, 현재 작업 디렉토리부터 찾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현재 디렉토리 없다면 환경 변수 클래스 패스를 찾아가고, 그리고 자바 가상 머신을 실행할 때는 클래스 패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따로 하셔도 되고, 요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클래스 패스에 있는 것들을 쓰고 현재 작업 폴더를 쓰시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편하고 해서 이클립스 같은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바에 지원하는 패키지명은 쭉 이만큼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한 번씩만 읽어보고 가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최소한 할 거는 나중에 AWT 그래픽과 이미지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IO, 그 다음에 랭귀지 매스, 가능하다면 util, 그 다음에 스윙, 이 정도는 한번 할 거지만 나머지 것들도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특정 목적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되고 나중에 여유가 되실 때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인데 이게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임포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클래스의 중요한 메소드로는 equal, toString, clone, hashcode, finalize, getClass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보실 거니까 사실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요런 클래스가 있다는 것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clone, finalize는 뭔지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클론 같은 경우부터 하겠습니다. 만약에 덩치 큰 것들,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 배열 등등등 말할게요. 이런 것들은 우선 신 카피, 딥 카피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이것들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A, B가 있는 경우 객체가 있다고 칩시다. A와 B를 이렇게 하면 주소값이 복사가 되죠. 주소값 복사를 우리가 얕은 복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A가 있고 B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C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시다. 좀 지울게요. C, B가 있고 아직은 아무 가치는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여기에 복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클론입니다. 이 차이가 있고, 파이널라이즈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같은 데서 객체가 소멸되기 전에 호출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호출하는 함수인데 이 함수가 바로 이 finalize입니다. 객체가 소멸된 함수예요. 그럼 이때 만약에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때 기능을 추가하시면 객체가 소멸되면서 이 안에 있는 기능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toString은 객체의 문자열 표현을 반환하는 거고 해시 코드는 객체에 대한 해시 코드를 반환, 객체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객체의 실행 클래스 정보를 반환합니다. 이 안에 네임도 들어가 있으니까 차후에 한번 활용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get 클래스 한번 볼게요. get 클래스 안에 바로 나옵니다. get 클래스 안에서 여기 보면 get 클래스하고 get name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가 뜹니까? 카라는 클래스 명이 뜹니다. 그리고 해시 코드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해시 코드가 뜹니다. 이렇게 클래스의 정보를 가져오는 게 get 클래스이고 해시 코드를 가져오는 게 해시 코드라는 메서드입니다. 그 다음에 toString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oString은 야면 보면 제일 처음에 toSt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oString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한번 볼게요. circle 이거 오브젝트 1은 circle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오브젝트 2는 뭐 지름이 20인지 20짜리 만들게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1, 오브젝트 2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출력하라고 했으면 위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레디어스니까 반지름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반지름이 20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오브젝트 1과 2를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출력하면서 객체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게 진짜 복잡한 문제죠. 분명히 객체를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객체를 출력하면 주소값이 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함수가 돌아갑니다. 즉 객체를 출력하는 기능이 호출되면 자동으로 toString이라는 함수 호출이 됩니다. 이때 쓰는 게 toString입니다. 그래서 toString에 보면 역할이 뭡니까? return, circle, array, radius 이런 기능이 발생하는 게 돌아가요. 즉 문자 1이잖아요. 문자를 출력하겠죠. circle 출력하고 r 출력하고 radius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radius니까 10, 20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equals입니다. equals는 잘 보셔야 될 게 주소값인지 값을 그대로 비교하는 건지를 보셔야 돼요. 처음에 보십시다. S1 문자일이 있고 킴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S2도 킴을 저장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S1과 S2의 주소값은 다릅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하면 주소값의 비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르겠죠, 주소값이. 그래서 동일한 문자일이 아닙니다 라고 뜹니다. 이런 식으로 떠요. 자, 그러면 뒷판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인 게 그림인 게 이해가 되실 거고 소스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는 equals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실제 문자 열의 비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문자열입니다 라고 출력이 돼요. 왜? 이 부분이 true잖아요. 동일한 문자열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equals입니다. 자, 이번 소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소스는 equals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equals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만든 겁니다. 자, equals 하고 여기서 equals 있으니까 이 부분만 보면 되겠죠. 자, 소스를 보시면 첫 번째 오브젝트 obj1을 만듭니다. 그리고 circle을 만들고 반지름이 10이래요. 그리고 obj2를 만들고 반지름이 20입니다. 10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반지름이 10입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서 이제 오브젝트 1에 equals 오브젝트 2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equals는 누굽니까? 야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1에 있는 r과 오브젝트 2가 전달이 됐습니다. 함수에. 그럼 C1으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주소값으로. 그래서 레디어스 C1에 있는 10과 전달받은 객체 C1 전달받은 이거 처음에 레디어스 오브젝트 1의 10과 전달받은 객체 C1의 레디어스 값을 비교하면 C1이 오브젝트 2니까 이 녀석을 말하잖아요. 야 R10과 비교를 했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같으니까 true를 리턴, 다르다면 false를 리턴하는 구문입니다. 안에 내용을 비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 아까 앞에서 했던 toString하고 좀 다르게 이런 것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에 어떤 거를 비교할지 넓이를 비교할지 아니면 뭐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equals라고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이기 때문에 두 개의 원은 같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래퍼 클래스라고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즉 정수와 같은 기초자료형도 객체로 포장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객체로 만들면 뭐가 좋습니까? 다양한 메서드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int i10은 정말 정수통에 10만 달랑 들은 겁니다. 하지만 오브젝트 인티저 obj 인티저 i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티저 객체 우리명 정수를 쌌다고 해서 래퍼 클래스를 부르는데 정수를 싸고 있는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이 안에 다른 것들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만든 클래스가 래퍼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래퍼 클래스를 보면 오브젝트 밑에 넘버 안에 바이트, 쇼트, 인티저, 그 다음에 롱, 플로트, 더블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래퍼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좀 이상한 게 있네요. 여기서 데이터가 아니고 대문자로 시작한 바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서 하나의 철칙이 하나 있는데 잘 보시면 전부 다 첫 문자만 대문자로 만들면 됩니다. int에서 인티저, 롱은 대문자, d도 대문자, c도 대문자, b도 대문자.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 하나 알아주시면 빨리 래퍼 클래스를 사용해서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반환값을 보는데 유용한 메서드에서 반환값 이거는 우선 보지 마십시오. 이게 반환값이 int가 아니라 형태가 보면 static int value라고 되는데 반환값이 static이 아니라 이 함수가 static 메서드입니다. 즉 정적 메서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잘못됐으니까 일일이 다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내용이겠죠. 내용 보고 또 특이점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int value, int형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이런 것도 맞는 형태의 반환 그리고 pass int, 문자열을 int형으로 반환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pass 더블 플로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pass 한번 보고 그 다음에 to 계열은 한번 보시면 to binary string int형 정수를 이진수 형태의 문자열로 반환하는 거고 to string은 int형 정수를 10진수 형태의 문자열로 반환하는 겁니다. 바이너리 들어가고 안 들어가의 문제겠죠. 그리고 value of 볼게요. 문자열 s를 인티저 객체로 반환합니다. value of 문자열들을 레디어스 진법의 인티저 객체로 전환을 합니다. 뭐 8진수 그런 진법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설명은 뭐 어렵진 않은데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까지는 스태틱 메서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스태틱, 즉 파스 같은 건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묻겠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스태틱 메서드라 하면 클래스의 종속이잖아요. 즉 객체의 종속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int value, double value, float value는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하지만 pass int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메서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습니까? 클래스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 제가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자, 내가 지금 문자열 s를 이용해서 int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int value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integer 클래스 안에서 뭘 해야 돼요? value of 문자열 s를 가져와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리턴 값이 뭡니까? 인티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인티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인티저 클래스가 리턴 값으로 나왔잖아요. 이 녀석을 뭐 해야 됩니까? 요칸 때문에 요 연달아서 해야 됩니다. 연달아서 뭐 해야 돼요? 이때 int value를 호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파스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면 됩니까? 바로 인티저 객체 생성할 필요 없습니다. 클래스에 바로 쓸 수 있는 메서드라서 정적 메서드라서 pass int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거 두 가지가 요거 차이점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서 사용하실 때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클래스 객체를 만든다면 뭐 객체를 만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사용하신 클래스가 객체가 없는 경우에는 꼭 이런 경우를 구분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오브젝트1은 인티저 객체, 그 다음에 이 int value라고 했습니다. 왜 바로 썼습니까? 객체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을 만들었고 이것도 뭡니까? 또 더블 value는 스태틱 메서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브젝트2 객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value2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toString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출력을 할 때 리턴 값이 문자를 가지고 한다 했죠.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해서 값을 넘겨 주겠죠. 자, 이런 경우 잘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pass into도 뭐였습니까? pass into도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스태틱 메서드이기 때문에 클래스에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명 바로, 클래스명 바로, 클래스명 바로, 클래스명 바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값이 int, long, float, 더블 값으로 변환이 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스태틱 메서드를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구분을 한다면 스태틱 메서드는 클래스의 종속, 일반적인 메서드는 객체의 종속, 이거 두 가지를 꼭 구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토 박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 오토 언박싱, 오토 박싱이라는데 래퍼 객체를 오토 박싱해서 기초 자랭이 되고 기초 자랭을 오토 언박싱해서 래퍼가 돼요. 자, 이것들 뭐 일로 가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래퍼 클래스 자체가 객체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연산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인티저는 정수 같은 건데 연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큰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인티저 박스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10을 넣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박스 안에 10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정수를 자동화도 인티저 객체를 포장을 해서 이걸 언박싱이라고 불러요. 래퍼 객체를 기초 자료형 형태도 바꿔서 값을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박스는 래퍼 클래스이기 때문에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박스는 자동으로 인트형으로 변환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언박싱이라고 불러요. 기초 자료형처럼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토 언박싱이라 해서 하면 박스는 뭐가 됩니까? 10이 돼요. 더하기 1을 하면 11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오토 언박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게 초록색으로 온토 박싱, 오토 언박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10이라는 숫자를 있는데 이거를 인티저 객체에 넣기 위해서 이걸 어떤 포장을 해야 돼요. 맞죠? 포장을 해서 이 클래스 객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기초 자료형 형태를 포장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포장을 해서 쓰는 게 이게 뭡니까? 오토 박싱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이 되어 있는 10이 있습니다. 이거를 더하기 1 연산해 하면 1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박스 포장이 된 걸 풀어야겠죠. 래퍼 객체에서 일로 넘어가는 게 오토 언박싱입니다. 요 그림이 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토 박싱과 오토 언박싱을 구분하시면 좋겠고, 박싱을 하면 기초 자료를 포장을 했으니까 래퍼가 되는 거고, 포장되어 있는 거를 뜯는 거니까 언박싱이 되겠죠. 이게 자동으로 돼서 오토 박싱, 오토 언박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을 나타내는 클래스 스트링 객체를 한번 볼게요. 이제 문자열을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스트링 객체는 hello 이렇게 문자가 하나하나 들어가서 문자열을 만듭니다. 즉 문자의 모임이란 소리입니다. 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로 보면 캐릭터, 인트, 스트링, 불린 쭉 이런 것들이 변환값이 있고, 이제부터 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메서드겠죠. 캐릭터에 지정된 인덱스에 있는 문자열을 반환하고 compare to 뒤에 거 보시면 스트링 다른 놈하고 비교를 합니다. 사전적으로 순서로 문자열을 비교합니다. 사전적으로 보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게 사전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앞에 있으면 -1 같으면 0, 뒤에 있으면 1이 반환됩니다. 1이 있다고 해서 같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요런 절차로 값이 나옵니다. 리턴 값을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cat 주어진 문자를 현재 문자를 뒤에 붙입니다. 이거 뒤에 붙이겠죠. 그 다음에 같은지 비교하고 empty인지 아무것도 없는지 비교하고 문자의 길이를 반환하고, 이제 더 중요한 거니까 로켓 모든 문자 소문자로 변경하고 to uppercase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변합니다. 그에 맞춰서 리턴 값을 한 번 더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한번 보시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칙입니다. 즉 S1과 S2는 실제 메모리에서 객체를 만들고, 하지만 둘 다 밑에 거 위에 것도 객체를 만드는데 이건 문자 상수 풀이라는 곳 안에서 자바를 만듭니다. 즉 S3와 S4는 지금 똑같은 놈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왜? 자바라는 문자열이 같잖아요. 그래서 같다는 거는 문자열 상수 풀에서 동일한 자료형을 자바를 만듭니다. 그리고 S3, S4가 같은 문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 낭비적인 요소를 없앱니다. 하지만 new가 붙으면 왜 됩니까? new, 정말 중요한 new가 붙으면 새롭게 생성입니다. 요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트링 s hello world 되어 있습니다. hello world가 있고 하나씩 문자열 길이를 시할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이니까 랭스의 길이는 12가 돼요. 그래서 12가 리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equals입니다. equals를 만들기 전에 중요한 게 형태부터 한번 살펴보면 다 따로 만들었습니다.
다 따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두 가지는 뭘 씁니까? 문자열 상수 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밑에 거 println equal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문자열에서 equals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진 문자열, 우선 주어진 문자열과 비교를 했는데 S1을 비교하겠다. 누구를? S2를.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애플 같습니다. 그래서 true가 나옵니다. 그리고 S2와 S3는 어떻습니까? S2와 S3는 문자열이 같죠. 그래서 true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걸 썼습니까? 같다는 표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 처음에 애플 주 스트링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S1, S2가 있습니다. 풀이 있죠. 여기에 애플이 들어가 있고 이 녀석을 가르치고 이 녀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S3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에 애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값 비교입니다. 이거는 주소값 비교니까 S1과 S2는 주소값이 같습니다. 그리고 S1과 S3는 값이 다릅니다. 주소값이.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같기 때문에 true, 두 번째 거는 false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어 찾기로 처음에 이제 문자열을 하나만 저장해 놓고 S는 문자열 풀에 있는 무슨 문자를 가리키겠죠. index of table입니다. 테이블의 index of입니다. S의 index of입니다. 테이블의 길이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 인덱스가 얼마인지 살펴봐야 되죠. 인덱스가 마이너스 1 값이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은 없습니다. 줄여가고 있다면 인덱스의 위치를 줄여달라고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한번 시할래 볼게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이 됩니다. 즉 테이블의 시작 주소를 리턴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게 문자열을 단어로 분리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저번에 포이치 구문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이치 구문을 구분했으면 여기서 토큰, 즉 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려와서 쓰는데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는 I, A, M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위에서 뭘 썼습니까? to split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split이 뭐냐면 뒤에서 나온 문자열로 뒤에서 나온 문자가 뭡니까? 빈칸이죠. 빈칸으로 구분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돼요? I, am, a, boy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I am a boy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 split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split 이걸로 구분을 해 달라는 겁니다. 문자열 토큰을. 자 그렇게 해서 되고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메모리로 그리면 어때요? 메모리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열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겠죠? 셋 네 개 있습니다. I am a boy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출력하니까 I am a boy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 객체는 내부적으로 문자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트링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스트링과 스트링 버퍼의 차이. 자, 이거는 문자열이 한번 정하면 고정입니다. 그리고 스트링 버퍼는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append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new string buffer 이렇게 긴 문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자로 string buffer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든 형태입니다. 기본 형태고 그 다음에 append 10과 20을 해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nsert 0에 수식됐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죠. 이 소스에서 답이 어떻게 나올지 결정을 해보면 처음에 수식 공백 한 칸 띄웠죠. 그 다음에 뭡니까? 10 더하기 20는 append 되었으니까 30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버퍼식으로 찾아본다면 이거를 이제 값을 살펴본다면 처음부터 볼게요. 10 더하기 20 이 상황입니다. 처음에 1 이제 2분을 볼게요. 마지막에 append 했다고. 그 append는 뒤에 붙이는 거예요. 30. 그 다음에 insert 0번 인덱스 0번 인덱스 여기잖아요. 여기에 뭐합니까? 수식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식과 공백이 들어갔으니까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스 클래스는 보겠습니다. 매스 클래스에 있는 파이와 sin, 랜덤은 뭡니까? 스태틱 메서드라서 클래스명에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클래스도 보겠습니다. 랜덤 클래스는 새로운 랜덤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랜덤 객체에서 여기서 next int 더하기 next 1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처음부터 100 사이에 그래서 랜덤 값을 하나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합니까? 0부터 10 이전까지니까 10번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랜덤 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레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야 될 게 우선은 sort, fill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array 클래스의 sort는 array라는 거에 바로 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가 돼요? static 메서드겠죠. 그리고 위에 거 array를 sort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rint array는 보니까 단순 출력문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결과로 보면 sorting을 하는 게 array sort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바이너리 서치라고 있네요. 제가 깜빡하고 색깔을 못 넣었네요. 바이너리 서치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이너리 서치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서칭을 하면 위에 거 소팅하니까 1, 2, 4, 5, 6, 9입니다. 즉 찾고자 하는 값이 9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중간값을 봅니다. 중간값이 4 나오니까 우선 4로 정할게요. 중간값이 4로 정하면 이거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알고 따라 5가 될 수도 있으나 중간값이니까 짝수니까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이 4나 5는 비교해 보고 작으면 아래만 검사하고 크면 위만 검사합니다. 그런 게 바이너리 서치입니다. 자, 그래서 9니까 지금 4를 임시적으로 중간값이라고 생각한다면 4를 비교하고 9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반만 검사를 해서 시간을 줄이는 서칭 방법입니다. 그리고 array fields array 8 됐습니다. 그러면 모두 8로 채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rray 클래스를 잠깐 보았습니다. array 클래스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엔 예외 처리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으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게 한 후에 사용자에게 우아하게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흘러가다가 문제가 에러가 생겼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비정상적으로 종료하지 말고 우회해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발생한 예외에 대해서 에러를 출력해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나중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진 않겠죠. 자, 이 소스를 한번 보시면 우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게
제수하고 피제수가 0이 있습니다. 즉 어떤 10 나누기 0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수학 에러입니다. 즉 divide by zero, divide by zero라고 해가지고 0으로 나눌 수 없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인 종료가 됩니다. 이거를 막자는 겁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try catch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try, 이 블럭을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외가 발생한다면, 즉 이 영역을 해서 예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예외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서 프로그램 실행하면 됩니다. 계속. 예외가 발생한다면 그에 맞는 에러, 즉 이 x가 예외의 종류를 말합니다. 예외의 종류에 따라서 맞으면 여기 있는 블락, 여기 블락, 여기 블락 중에 하나를 실행하겠죠. 만약에 매치가 없으면 다 실행하지 않고 그냥 진행합니다. 즉 없는 거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면 try, catch, finally, try, catch, finally 이까지 다 보기를 좀 권장해 드립니다. 뭐냐면 try, 여기 있는 구문을 구동하겠다.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에러가 없습니다. 그러면 캐치문에는 갈 필요가 없이 바로 파이널리로 갑니다. 파이널리가 뭐냐면 try 캐치문에서 무조건 실행하는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해. 그래서 마지막에 시스템 아웃 프린트 열린 try 캐치 통과라고 뜨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캐치문으로 가는데 exception 2라고 하는 거는 1을 해서 받는 거잖아요. 보통 모든 에러를 통칭해서 exception 2라고 합니다. 모든 에러를 호칭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캐치문에 걸리겠죠. 그래서 오류 발생을 뜨고 난 다음에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이니까 다시 이제 try 캐치 통과라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파이널리 블럭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오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out라는 new print write라고 해당 객체를 열었죠. 근데 에러가 발생하게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면 throw new runtime excep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이널리가 없으면 마지막에 out close를 실행 안 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근데 예외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들어서 여기 캐치문에 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에러가 발생해서 위로 나갈 수 있는데 파이널리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만든 거를 무조건 클로즈 처리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즉 에러가 발생하든 안 하든 클로즈 해야 되는 이런 구문들을 클로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무슨 표시부터 할게요. try, catch 이 있고 그 다음에 arithmetic exception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제수 인트 숫자 받고 좋습니다. 나누기에서 여기서 계산을 해서 리저트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에러가 발생했어요. 즉 0으로 나누는 경우가 arithmetic exception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y가 0인 경우는 이렇게 에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뒤에 보시면 이 구문은 무조건 돌아는 가죠. 하지만 try catch문하고는 상관없는 구문입니다. 그냥 순서적으로 무조건 실행하는 문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그 앞에 거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제를 보시면 try catch 그리고 또 한번 볼 만한 게 array index of bounds exception 2가 되었습니다. 자, 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덱스는 0, 1, 2, 3, 4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부터 array length라고 했습니다. 5죠. 그러면 0, 1, 2, 3, 4, 5까지 갑니다. 5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인덱스 array가 아웃바운드예요. 그러면 여기서 2에러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건 i는 5일 때입니다.
5는 사용할 수 없네요 라고 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 결과 앞에 실행 한번 보시면 되고, try with resources라고, 이게 정말 괜찮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은 문장의 끝에서 리소스들을 자동으로 다 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try부터 리소스를 이렇게 쭉 만들었다면 이 구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소스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장을 잘 보시면 try, catch, 파란색으로 exception, error 두고 초록색으로 한번 할게요. 초록색으로 보시면 여기에 미리 값을 배당을 해놨습니다. 배당을 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while read라는 fr이라는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file record fr new file read라고, 여기서 텍스트가 뭐 이것을 뭐 쭉 하다가 에러가 발생하거나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러면 뭐 돼요? fr를 클로즈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요 안에 이제 파일 try catch 하고 리소스라는 이런 구문 형태를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클로즈 호출됩니다. 그래서 자원 반납이 돼요. 이렇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외 처리 방법 중요한 거니까 예외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try catch 블록으로 처리를 하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메소드가 예외를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다른 예제가 돼요. 그러면 throws를 사용하여 다른 메소드한테 예외 처리를 맡깁니다. 자, 어떻게 된 형태냐? 뭐 소스 보면 try catch 문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throws IO exception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처음에 이 소스는 단순히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하지만 throws IO exception이라고 더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합니다. 어떤 에러냐? IO exception 에러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에러 처리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에러 처리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게 throws